미수법을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미수법을 조금 더 하고. 자, 거기 이제 6페이지를 보죠. 6페이지. 거기를 보면 34번하고 35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왜 나왔냐? 몸살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러면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얘가 x축, y축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은 요게 xy라고 부르는 거야. xy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관계에 있을 때를 저렇게 쭉 생겨요. 그런데 세타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가 요만큼 세타만큼 같다면 요 점을 세타로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타로 표시하면 반지름은 이고 요 가로가 2배의 코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는 2배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세타로 나타내면 요 x 대신에 x가 얼마냐면 x값이 2배의 코사인이 돼요. y값은 2배의 사인이 되고 요렇게 표시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x는 2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극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극좌표, 세타로 나타내는 좌표 이런 뜻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면 x축, y축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직교좌표라는 거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좌표도 있어요. 극좌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좀 부족한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각을 재면서 좌표를 구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쪽 그냥 바로 가면 빠르잖아요. 이걸 벡터라고 해요. 바로 보내는 게 있고 그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저런 걸 극좌표라고 합니다. 예요. 그래서 x가 코사인이 들어가야 돼. x에 사인 넣는 게 아니에요. x가 기본적으로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극좌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2번에 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세타에 관한 표현으로 쓰면은 요 전체가 x 더하기 1이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가 y 마이너스 2가 2배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2배의 코사인 세타 빼기 1, 여기서 y는 2배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좌우지간 여기서는 원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녀석도 있단 말이지. 원이라는 거를 이런 표현으로 쓰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원이 되는데 원이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원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직교좌표 x축, y축으로 바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 알겠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원이 주어지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넘겨줘.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제곱 하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4 되잖아요. 이거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서만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거를 극좌표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좌표가 하나로 되면 데카르트가 X축, Y축을 만들었는데 다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약간 부정확한 게 아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기도 하고 화살표로 바로 쏘기도 하고 그래요. 알았죠? 화살표로 바로 쏜 걸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이렇게 직계좌표하고 극좌표 두 개를 많이 다루는데 극좌표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다루진 않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6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라고 하는 것이 x가 3 코사인의 t고 다음에 y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에 t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이제 각도로 나타냈으니까 극좌표인데 이런 게 뭔가를 나타내겠죠? 이거를 고치면 원이 돼요. 둥그런 원이 된다. 아니면 어떤 곡선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 구하라냐면 dx, dy를 구하라. 접선을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도형이 됐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걸 매개 변수의 미분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dx, dy를 dt, dx 분의 dt, dy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하면 되죠. 따로따로 미분하면 된다.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얘 미분하면 dt, dx라고 불러요. x라고 한 걸 미분했다 뜻이야. 요걸 미분하면은 dt, dy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걸 미분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건 사인 t가 되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사인의 t 분의 코사인의 t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편의상 내가 필요하게 이게 모양을 바꿔서 미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바꿔서 할 수 있고를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쉽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같은 게 이제 39번에 있어요. 39번 봅시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 교과서에 있는 건데 모든 별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x는 2t 더하기 1 x는 2t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t제곱 빼기 3t다. t제곱 빼기 3t 이렇게 나타낼 수 x는 t에 관해서 이렇게 y는 t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결과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는 매개 변수 t를 소구해 가지고 y를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후 dx, dy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 자체적으로 dx, dy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t를 없애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면 x-1을 2로 나눠주면 t가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y는 2분의 t-x-1이죠. x-1의 제곱에다가 3배의 2분의 x-1이죠. 이거를 계산해주면 4분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x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 틀렸다 마이너스 2분의 3 맞네.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 2분의 3이니까 4분의 7이네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dx dy가 요거 미분하면 2x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써진다 이거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걸 그대로 하라. 이렇게 원래 하나의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요거를 dx dy를 구할 때는 직접 구해가지고 할 거다. 즉 dt dx를 구하고 그 다음에 dt dy를 구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 x에 관한 거 요걸 t로 미분하면 2죠. 요거를 t로 미분하면 2t 빼기 3이잖아요. 그럼 얘가 t 빼기 2분의 3인데 얘랑 같은 거더라. 네. t가 2분의 x 빼기 1이니까 넣어주면 여기다가 2분의 x 빼기 1에다가 빼기 2분의 3을 하면 결과는 동일하다 이거죠.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여기는 쉬워서 이게 나타내기가 쉽지만 이게 복잡하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걸 매개 변수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요 방법적인 논으로만 많이 나오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은 44번 봅시다. 44번 44번째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곡선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때 곡선 위에 접선이 이런 곡선 위에 어떤 접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y는 마이너스 3x하고 이거랑 수직이에요. 요 접선이 얘랑 수직인 거야. 이렇게. 그럼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예요?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수직이야. 마이너스 3하고 수직인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3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dx dy가 기울기야.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되잖아. 요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기울기는 탄젠트가 되는데 요게 얼마냐면은 3분의 1인 거죠. 그랬을 적에 뭘 구하냐면 코시컨트 제곱의 세타를 구하란 말입니다. 자, 코시컨트 제곱의 세타. 코시컨트는 사인의 제곱의 세타분의 1이죠. 코시컨트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면 되니까 탄젠트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가 3분의 1이면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는 1이죠. 이러면 탄젠트가 3분의 1이고 피타고라성이 있으면 루트 10이니까 사인은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의 제곱 10분의 1 분의 1이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씁니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여기서 코시컨트가 사인 제곱 사인분의 1이라는 거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것도 갑시다.
어느 구호단체에서 지진으로 고립된 마을에 보급품을 공수하려고 한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지 T초 후에 보급품의 위치가 그 그림처럼 그쯤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급품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dx, dy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급품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땅에 떨어질 건데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요 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dx, dy 미분해라 이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x는 50t고 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5잖아요. 245. 그럼 여기서 x는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x로 가는 값이 있고 y로 이렇게 내려가는 값이 있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는 값을 뜻하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거란 뜻이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는 높이가 0이 될 때예요. 높이는 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45가 0이 될 때고 5t제곱은 245죠. 요거를 5로 나누면 t제곱은 5, 4, 20, 5, 9, 45니까 t는 9초 후에 땅에 떨어진대요. 9초쯤 되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때에 미분하라 이거죠. 그러면 9초 후에 떨어지니까 이걸 미분하면 dx, dy를 구하면 얘를 미분하면 50이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t예요. 그런데 t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은 50분의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9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내려오는 중에는 음수예요. 여기 속도니까 내려올 때는 음수가 되고 그러니까 풀었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음수가 돼요. 요 떨어지는 순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5분의 9 이쯤 된다. 마이너스 0.8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죠? 요거 희수 이해됐냐?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수능 특강은 희수 저기 탭에 들어있어?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EBS 들어가서 다운받는 게? 아니냐? 무슨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거 올린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지. 아 나도 옛날에 수학 사이트에 돈 엄청 내고 했었는데 폐쇄됐어 폐쇄.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이고 그 다음에는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미분법 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전에는 합성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분수함수 미분법 했고 그 다음에 음함수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지 않냐? 어려워? 이거 참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음함수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함수죠. 음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위주로 출제를 아주 많이 해요. 음함수의 미분법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47, 8, 9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는데 y제곱 더하기 5x 이코르 0에 미분을 해라 dx dy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제 뜻은 이걸 구하라 하면은 이게 y는으로 안 돼 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이 요거를 미분해요. 2y죠? 그러면 그 뒤에 dy를 붙입니다. 요 5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5죠? 그러면 그 뒤에 dx를 붙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dx로 나눠줘요. dx로 나눠주면 2y dx dy는 더하기 5는 0이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2y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dx d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를 2y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 미분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그래. 49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가 있어요. 49번 x제곱 빼기 xy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빼기 3 이코르 0 요거를 미분하라. 여기에서 dx dy를 구하라 뜻이죠. 근데 이게 y는으로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씁니다. 내용은 이래요. 요걸 x로 미분해요. 2x죠? 그럼 그 뒤에 dx를 붙여요. 요거 나중에 하고 요거 미분하면은 2y죠? 그 다음에 dy를 붙여요. 상수는 제로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얘를 미분할 거잖아요. 얘. 요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1y. 여기다 dx 붙이죠. 왜냐면 x 미분했으니까. 미분 그대로. 그죠? 더하기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x. 요거 미분하면 1이죠. y 미분하면. 그 뒤에 dy를 붙이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dx로 나눠요. 그러면 dx dy. 이건 없어지죠? dx dy. 그래서 얘하고 얘를 묶죠. 그러면 2y 마이너스 x의 dx dy는 나머지 저도 뒤로 넘기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넘기면 y 마이너스 2x요.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dx dy 나눠주면 되니까 2y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미분할 수 있으면 더 복잡한 건 사실 잘 묻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한다. 이걸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그래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48번하고 49번 1, 2번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장 넘어가면 62번 있어요. 62번 별표입니다. 62번이 별표예요. 자, 62번. 62번이 별표입니다. 대표적인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별표입니다. 거의 나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5m인 막대가 지면의 수직인 벽에 걸쳐 있다. 지면에 닿아 있는 막대의 한쪽 끝과 벽까지의 거리가 x, 그 다음에 높이를 y라고 할 때 이 막대가
지면과 벽을 미끄러질 때 다음을 구하라. xy 관계식 하고 x가 4일 때 dx dy를 구하라. x가 4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dx dy가 변화율이에요. x가 4일 때에 변화하는 비율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 이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벽이죠.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x, 얘가 y. 빗변이 얼마냐면 5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피타고라 정리밖에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죠. 이렇게 생긴 식에서 이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식은 됐지, 그죠? 근데 이걸 미분할 때 얘가 음함수예요. 그 음함수 미분하는 거지. 즉, 요거 미분하면은 2x dx죠.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2y dy에다가 오른쪽을 미분하면 0인데 dx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y로 나눠주니까 dx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며 이건데 x가 4일 때야. 그러면 x가 4일 때면 요게 4니까 얘는 3일 때죠. y가 3일 때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가 4일 때면 y가 3일 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일. 알았죠?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 마이너스는 무슨 말이냐? 얘가 x가 4가 됐을 때 변화율이 있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오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다가오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란 얘기는 여기가 일로 오는 중이었구나. 그럼 얘는 올라가는 중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으로 얘가 이쪽으로 오는 중, 일로 가는 중을 알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보면은 미분 맨 처음 배울 때 F-가 접선인데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새가 있어. 내가 해줬나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새가 있잖아요. 사진을 딱 찍혔어. 그럼 저걸 딱 보고 저 새 날아가는 중이겠구나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여기저기 방향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 있다면 날개짓도 이쪽 방향 날아가는 중이라는 얘기잖아. 이 사진 찍힌 걸로도 이게 날아가는 중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야. 이게 보면 영화 같은 데는 사진에 이런 사진 여기 사진에 새가 딱 찍혔어도 이게 이리로 가는 중이라는 걸 다 알잖아. 이 앞 사진이 없는데도 정지되어 있는 사진 가지고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순간적인 찰나를 딱 구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게 속도거든. 변화율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일로 오는 중이고 그럼 얘는 올라가는 중이겠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사진이나 이런 데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 찍잖아, CCTV로. 근데 그걸 조금 보완해서 또 선명하게 얼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도 미분을 써요. 조금씩 줄이고 해서 뭐 기술이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미분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조금 잘 모르겠지만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거기 앞쪽에 7페이지에 37, 38번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48, 49번하고 그렇게만 일단 풀어주세요. 또 우리 책에 있는 문제 다 풀어줄 건데 역함수의 미분법은 어느 거냐면
fx라고 하는 것 이것에 역함수가 있어요. 이것의 역함수가 만약에 gx라고 하자. 근데 사실 이 gx는 f 인버스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편의상 요게 더 많이 나와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고 하면 이게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면 다른 건 필요 없고 f 가로에 g의 x라고 하는 것은 x가 될 때 역함수라고 해요. 알겠죠? 두 함수가 역함수가 되면 xy 대칭이니까 조기다리 대신에 여기 gx가 들어가 있으면 저게 역함수, 저게 y는 x 대칭이라는 뜻이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야.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가 성립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미분한 게 문제로 내온다 이거지. 만약에 그냥 이런 게 대해서 풀어라 그러면 이건 고1 수준이야. 상하 수준이지. 합성함수가 돼서 x가 된 걸 찾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뭐 일러보고 이러면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해서 푸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의 관계가 있으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란 말이야. y는 x 대칭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f고 얘가 g면 두 개 역함수잖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야 여기에서의 요 접선 요거 여기에서 요 접선 요거하고 여기에 마주보는 곳에 있는 접선 요거하고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접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 껍질을 얘는 합성함수니까 f-gx에다가 속미분 g-x가 되고 오른쪽 1이 되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g-x는 이라고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f-gx에다가 분의 1 이렇게 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g가 결국은 f의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문제집 답지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f 역이라고 하는 것의 다시의 x는 f 다시의 f의 역의 x 분의 1 이렇게 답지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러면 못 알아채더라 이거지. 이런 뜻이 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난 모릅니다. 그러나 쉬우면 이런 게 나오고 조금 모의고사는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61번이 나와요. 61번.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f의 역함수는 g.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줘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기호를 헷갈려 해. 그래서 얘나 같은 말인데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자꾸 써버릇 하는 거야. f의 역함수가 g 이렇게 줘요. 그랬을 적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에 fx-2 요거의 값이 3일 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x-2분의 gx-1 이게 얼마냐? 이거 뭐하라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약간 모의고사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근데 이 앞에 뭔가 더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아니 모의고사 내기 되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거죠. 자, 이걸 풀면 이건 이제 수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돼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잖아. F1은 2죠. 여기까지 됐죠?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데 여기가 1인 거 보니까 F-1이 바로 되는 거겠죠? 3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요거에서 요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오른쪽 걸 보니까 얘는 2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되겠죠? G는 1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얘가
G 다시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딱 된 다음에 바로 G 다시 2는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 찾고 여기서 두 개 찾을 건데 하나는 안 요걸 구하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G 다시 2가 뭔지 알아야지요. 이게 G 다시 2가 역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F 다시에 G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으니까 F 다시에 G 여기 있죠? 1이라고 돼 있네. F 다시 1은 3이죠? 그러면 답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를 좋아한다. 나오면 61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61번이. 이런 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23페이지에) 132번하고 133번이 역함수의 미분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드립니다. 자, 132번하고 133번. 133번이 제 주 목적이에요. 132번. fx가 x 더하기 2x 승이다. 이거에 역함수가 있는데 그걸 gx라고 하자. g-1을 구하라. 이게 문제 뜻이네요. 그럼 이게 g가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f 다시 g 1분의 1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g1 이걸 a라고 두면 1은 fa죠. 그럼 1은 f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의 a승인데 여기서 a를 이제 못 찾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얼마면 되나? 0입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되잖아요.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A가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 문제 출제 아예 하질 않아. 이해됐죠?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F 다시 얘가 0이죠. 그럼 미분해서 0 넣는 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1 더하기 2의 x승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값은 1 더하기 2의 0승은 1이니까 2 나와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A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A가 여러 개 나오는 걸 출제하더라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 값이 하나로 귀결되게 출제를 하지 여러 개의 A 값이 있다면 모순입니다. 다음 이제 하고 싶은 게 133이에요. 자, 133에 가면은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죠. 모의고사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에 fx-2 이거의 값은 3이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에 x-2에 fx-4라고 하는 것 또한 5다. f의 역함수 g가 있는데 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g의 괄호에 g의 x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h를 미분한 거에다 4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합성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G 다시에 GX에다가 또 성미분 G 다시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해. 이렇게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면 돼요. 자, 이제 풀어볼 건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F1은 2고요.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건 3이라는 건 알았죠. 여기서도 2 집어넣으면은 여기 0이니까 여기도 0 돼서 4가 되고요. F-2라고 하는 것이 5라는 건 알아. 이렇게 4개를 알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제 하나씩 푸는 거야. 나는 이걸 먼저 구합니다. G의 역함수 4 F-G의 4분의 1 이겠죠. 근데 F-의 G4가 얼마인 줄 알아야 되니까 G의 4라는 것을 A라고 두면 FA는 4. 그 문제를 보면 F2가 4죠? 그럼 A가 2예요. 근데 F-1은 5죠? 얘는 5분의 1 구했어요. 요거 구한 거예요. 5분의 1.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거 끝났고 G4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G4. 그러니까 G의 4는 얼마냐? 그 넘어가면은 4는 FB인 거죠? FB가 4가 돼야 돼. F 얼마가 4? 여기 있죠. 2죠. 그럼 요 값이 2네요. 그럼 나는 G-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F- 요게 2니까 G-2 F-G2분의 1이죠. 그러면 G가 다시 얼마냐? G 요걸 C라고 두면 FC는 2 F 얼마가 2냐면 1이죠. 그럼 얘가 F-1분의 1 F-는 3이죠.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15분의 1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는 출제를 교과서에도 있어요. 한 문제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저런 정도부터 시작하잖아. 우리가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그러니까 없진 않은 거예요. 있는데 요거만 이용해서 푸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갔느냐 그러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교과서 마무리하기에 역함수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개 이렇게 그냥 쭉 풀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풀라고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역함수의 뭐 미분이 어디냐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은 11페이지에 제가 60번, 61번 했죠. 그거 두 개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계도 함수는 2번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계도 함수는 그냥 2번 미분해 주는 거다 하고 출제는 조금 낮아요. 자, 그러면 그거 60번, 61번을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61번. 다 벌써 풀었네. 다 적어버렸네.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려고 했더니. 역함수 미분 무조건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진이 알아들었냐? 나무 맞을 수 있겠지? 다행히. 이거 몇 분에 끝나는 거냐? 15분. 아, 15분.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을 안 하지요. 아직은 안 하지. 안 가봤지만 안 할 교과서 하겠지. 그 3학년 때는 이제 교과서부터 할 거 아니냐? 미적분은 교과서 하는데 수원이나 수투 들어가신 다른 선생님은 수능 특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3학년 진도 엄청 바람처럼 빨리 나가. 교과서 그냥 쭉 풀어버리니까. 자, 아마 빨리 하고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바로 수능 특강 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 사라는 선생님 아직 안 갔으니까 모르겠구나. 사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애매모호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절반 이상 여기서 나온다는데 뭐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나는 좀 그거 뭐 EBS에서 수능 특강 변형해서 내면 뭐 소송 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소송 걸었나? 시대인재인가에 소송 걸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EBS에서 수능 문제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변형 기출 변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난 또 이해가 더 안 되네. 손대감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합니다. 이건 수트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 이거는 어떤 함수가 있잖아요. 거기 어떤 점이 있으면 요 점이 t, ft야 미분해가지고 그죠? 미분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미분한 거에다가 점 x-t 더하기 ft 이러면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내용은 수트랑 똑같아.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바로 미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dxd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그냥 함수를 미분하면 간단한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매개 변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요거를 dx, dy 좀 전에 연습하듯이 음함수의 미분이나 그런 것들은 요걸 찾아서 넣어라 이 말이죠. 내용은 동일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는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접선도 그냥 수투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 어느 거를 풀어보냐면 75번에 가죠. 75번 곡선 y는 ln의 x-1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이다 이 말이죠. 요걸 구하라. 기울기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얘니까 미분해가지고 t는 게 기울기예요. 이게 1이에요. 근데 ln을 미분하잖아요. ln 미분하면 어떻게 돼? lnx의 절대값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이거 미분하면은 t-1분의 1이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t 값은 2죠.
왜냐하면 2 빼기 1분의 1이 되니까. 아, 그럼 요 점은 xt 값은 2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ln 1이죠. ln 1이 0이에요. 따라서 기울기는 1이고 한 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는 1이고 한 점 2,0 x-2 더하기 0 이게 답이겠죠. 맞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 77번입니다.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원점에서 원점이 여기 0,0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걸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요 점을 내가 정해서 풀거든요. 여기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데 요 접점을 정합니다. 뭐라고 정하냐면 t,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이 접점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미분한 거잖아. 기울기는 요거 미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t승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승 끝이 아니고 요거 속미분 마이너스를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줬으니까 요 식은 y는 기울기에다가 x-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느냐? 0,0을 지난다는 거는 요 0,0을 요 식에다가 대입해도 되죠. 그럼 여기다가 x에 0, y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2의 마이너스 t승으로 묶어내면 t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지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y는 t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다가 2의 1승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건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2x가 답이 됩니다. 가 되는 건데 저 접선의 그 미분을 하는 걸 연습을 했으니 미분해서 집어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f-t x-t 더하기 ft만 외워서 식의 개입만 할 수 있으면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하나를 하는데 두 개 해야겠다. 83하고 84하고를 해야겠네요. 83하고 84 두 개 해봅시다. 84번이 사실은 시험에 좋아합니다. 여기 뒤에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거 몇 개만 하고 이제 수능부당으로 넘어갈 건데 그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일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미적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게 아마 요 다른 반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꽤 오랫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개는 하겠습니다. 자, 83번 볼까요? (83번) 아 참 너 다음 주 금요일날 기아 있다. 기아 금요일에 들을 수 있잖아. 준혁이도 영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영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합니다. 딴 선생님이 합니다.
수욱 선생님이 아니에요. 수욱 선생님. 그래서 근데 벡터 처음부터 하거든. 그 단어는 처음이니까 그거 들으면 돼. 자, 어느 거 하냐면 83번.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sin x 위의 점 t, sin t를 지나고 a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가 t, sin의 t예요. 문제 뜻은 여기서의 접선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수직인 것이 얘랑 만나는 점이 B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적에 t분의 5b 요 길이를 구하라 이거예요. 말뜻은 간단하죠? 그러면 나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얘가 접선이잖아요. t, sin t에서의 접선은 이걸 미분한 거니까 얘가 코사인 t예요. 맞아요? 그죠? 코사인 t잖아?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수직인 거에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요거의 기울기는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코사인 t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1이잖아요. 그래야지 곱해야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사인의 t인데 얘가 x축하고 만난다는 거는 y값이 0인 거예요. y값이 0, x절편이니까. 그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x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t분의 t에다가 사인 t가 되고 얘를 1로 넘기면 플러스가 된 다음에 코사인 t로 곱해주면 얘는 t 더하기 코사인 t 사인 t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코사인 t의 x였는데 코사인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위에다가 쓰죠. t 더하기 코사인 t 사인 t. 요렇게 하면 1이죠. 요렇게 할 건데 t분의 사인 t가 1이고 코사인 0 집어넣으면 얘는 자동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1, 값은 2가 돼요. 알겠죠? 내가 2에 다가가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83번이에요. 83번. 자꾸 내가 이 도형 문제를 해주는 이유는 눈으로 봐둬야 식을 쓴단 말이야. 안 하다가 이런 문제 딱 접하면 잘 안 되니까 기울기 찾고 이게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x절편 찾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84번이 별표입니다. 얘는 별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84번이 설명 들어보면 압니다. k = 0에서 y는 x-1의 2의 x승에 거기다 밑줄입니다.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접선 두 개 그어라.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k 값을 구하라. 자,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 k, 0에서 접선을 긋는데 이 접선이 두 개 나오라는 뜻이죠. 어딘가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라 이제. 접선은 두 개.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정해서 풀어야 돼. 요 점이 t, t-1의 2의 t승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왜냐면 접점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고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접선이 두 개 있다는 말은 요 t 값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t 값이 하나면 요 접선이 하나니까 접선이 두 개라는 말은 t 값이 두 개라는 말하고 같아. 이게 중요한 거지. 두 개의 접선이 있다는 거는 t 값이 두 개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야. 그 접선이 두 개 그림 대강 그려놓고 못 푸는 게 아니라 t 값이 두 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y는 미분해야 돼. 얘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다. 미죠. 미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이에요. 이렇게 돼요. 에다가 x-t 더하기 t-1 2의 t승 이게 접선의 식이야. 이걸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미분한 거에다가 t-ft를 쓴 거야.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쓴 거지 뭐. 당연히 이 접선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k,2가 지난다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x에 k 넣고 y에 0 넣는 거야. y에 0 넣고 x에 k를 넣을 거야. 이거 정리하면은 t2에 t승이에요. x에 k 넣을 거야. k-t예요. 더하기 t-1에 2의 t승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 2의 t승을 다 묶어내. 2의 t승을 묶어내면은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 요거 곱하니까 플러스 kt 여기 t 플러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t 값은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 알았어요?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되는 값밖에 없어. t가 몇 차야? 2차인데 두 개 나오네. 서로 다 두 식은 아니야? 2차인데 t 값이 두 개 나오는 건 여기서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잖아. b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를 요걸 푸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문제로 바뀌어. 그래서 저 문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걸 내야 고1 내용까지 다 같이 묻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판별식 열심히 배웠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좋아한다 말이에요. 알겠죠? 모르는 건 아니지? 확실하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밖에 안 나와. 이해되냐? 자,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79, 80, 81, 82 이렇게 풀다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안 가는 거지? 월요일부터 가는 거지? 공식이잖아.
쓰면은 이게 F-A x 빼기 A잖아. 지금 칠판에 적힌 거서 그래.